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네플리의 편집장 구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 여름 제가 가장 기다려왔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쓱 보니까 다들 표정이 너무 좋으신데, 예, 오늘 시간 부족하니까 바로 게스트분들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볼버의 오승욱 감독님과 배우 전도연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먼저 그 관객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리볼버의 감독 오승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리볼버에서 하수영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네, 사실 오늘 어떤 시사회인지 다들 알고 오셨죠. 네, 오늘 이 객석을 꽉 채운 이 관객 모두가 도연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사실 지난 제작 보고회 때요, 임지연 배우님께서 자기가 자칭 한예종 전도연이었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또 예 질세라 지창욱 배우님이 나는 그러면 단국대 전도연이었다라고 하면서 전도연들이 이렇게 속출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요, 오늘 바로 이게 리볼버 전국 도연 시사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이 실제로 전도연인 분도 여기 몇 분 계시고요. 뭐 전신일가 아니지만 뭐 김도연, 뭐 이도연 이런 식으로 그냥 도연인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거기 도연이 아니어도 자칭 혹은 타칭 전도연 분들만 모여서 오늘 이렇게 응모를 받아서 추첨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전도연만 300명이 모인 그런 전국 도연 시사회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사실 이 컨셉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실제 주인공인 전도연 씨께서는 기분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사나이픽처스 한지덕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진짜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라는 생각도 했었었고, 사실 이렇게 시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게 좀 저는 꿈만 같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든든합니다. 모든 도연들 응원합니다. 네, 뭐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도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연들을 모아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사연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도연이신 분인데요. 제 이름은 실제로 도연입니다. 연자 돌림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고민하시던 차에 어머니께서 배우 전도연님이 딱 생각이 나서 팬이시기도 하셔가지고요, 도연이 어때?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름이 도연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리볼버 개봉만을 기다리며 기대했던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라고 티아라킴 2518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또 다른 분은요, 저는 도연 배우님 같은 세계적인 배우가 되길 희망하는 배우 지망생입니다. 항상 제 롤모델이자 워너비인 도연 배우님처럼 되고 싶어서 열심히 연기 공부 중이고 존경하고 닮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자칭 전도연으로 했고, 꼭 도연 배우님과 같은 작품을 하는 그날까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리볼버도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라고 A씨 짱님께서 또 보여주셨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거 제가 뭐 다 읽기는 그렇고 딱 하나만 더 소개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친구분과 함께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친구 최도연님을 제보한다고 하셨고, 제 친구는 무례한 해경의 자신감, 그리고 일타 스캔들의 남행선처럼 외강내강의 따뜻함, 그리고 길복순의 쿨함과 빠른 판단력을 똑 닮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는 진짜 전도연 배우님처럼 영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전도연님을 진심으로 또 사랑합니다. 친구의 소원이 배우님을 꼭 한번 뵙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 GV에 제 친구가 꼭 갔으면 좋겠다 라고 똥똥똥 111님께서
보내주셔서 다들 아이디가 너무 기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다들 계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객석 질문을 받을 때 지목이 되시면은 제가 그 아이디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두 분께 이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자 시사 이후에 이제 가졌던 그 인터뷰에서 이제 오승욱 감독님께서 이 전도연 배우와는 이제 무례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하신 건데요. 이번 작품을 하면서는 또 이제 무례한에 이어서 뭐 대화의 기술이라던가 동지적인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기술이라던가 동지적인 믿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대화의 기술이랄 거는 이제 그 영화 시나리오를 같이 얘기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조금 더 좀 그 미숙함이 좀 벗어진 그런 어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촬영을 하면서 그 동시적 그 믿음들 뭐 이런 것들은 요번엔 정말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촬영 현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도연 배우께서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스태프들하고 뭐 좀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을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연 배우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고서 이거 분명히 한번 다시 찍으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헤드폰을 끼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데 있었고 촬영 스텝, 조명 스텝하고 같이 쫙 있으면서 분명히 이거 다시 찍으러 갈 거야. 근데 요것 때문에 다시 찍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촬영 스텝들은 그럴까요? 그런데 바로 제가 한 번만 다시 찍으시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요. 그랬더니 다 스태프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고, 전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웃고 떠들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에서도 그렇고 어떤 장면 하나하나도 제가 준비하고 제가 쓰고 그런 거에서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 이 도연 배우께서 연기하는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 경이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 경이감을 넘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다 해주실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것을 해주시는 그 어떤 믿음감, 그리고 하수영 그 자체를 넘어선 무엇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 믿음이 뭐 굉장히 그 너무너무 감사했던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네, 쳐다보지 못하시네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촬영 초반을 넘어가면서 나는 지금 얼굴의 영화를 찍고 있고, 나는 전도연 배우님의 지금까지 영화에서는 안 보여줬던 어떤 거를 난 찍을 수 있다. 그 얼굴도. 그 다음에 전도연 배우는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어떤 것들을 나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어떤 믿음도 생기게 되고, 그것이 좀 저 나름대로 집념이 돼갖고 그걸 꼭 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고, 나중에 편집을 하고 이러면서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하고 원래 좀 현장에서 즐기면서 일을 하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감독님하고 촬영할 때는 제가 김혜경처럼 좀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현장에서 제가 마치 김혜경인 것처럼 좀 날이 서 있었고, 뭔가를 수용하기보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에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김혜경이라는 인물에 더 집중이 돼 있었었고,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보고 이런 작품을 내가 찍었었구나. 그리고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보고 이제 제가 오승욱 감독님을 사실 좋아하기 시작했죠. 지금도 무례한이라는 작품을 좋아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리볼버라는 작품을 하게 됐을 때 제가 그 무례한을 보고 감독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애정과 신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볼버라는 작품을 할 때는 감독님이 원하는 게 1부터 10까지라면 1부터 10까지 다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조금 더 감독님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했었고, 감독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야기나 소통의 방식이 더 좋아졌다라기보다 감독님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전하세요. 여전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더 많이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영화에서 가장 그 초반부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뭐냐면 사실 이 작품 보고 나면 되게 위스키가 땡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위스키를 잘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미 그 완성되어 있는 위스키에 그 미지근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이제 마시면 그 향이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사실 초반부에 이렇게 출소한 이 그 하수영이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길게 공들여서 위스키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를 담아내려고 하는 방식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미 뭐 완성돼 있고 완전체라고 모두가 얘기하는 이 전도연 배우로부터 마치 그 위스키에 미지근한 물 한 방울 터뜨려서 새로운 향을 얻어낸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연에게서 또 다른 향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어떤 감독님의 어떤 선언 같은 게 그 초반부 그 장면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시니까요. 제가 뭐 그 콘티는 짜고 뭐 이랬지만은 그 너무너무 그걸 갖다가 잘 하시니까 그 엄지손가락 이렇게 넣는 것도 손가락 이렇게 넣는 것도 사실 그건 뭐 디렉팅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마시고 나서 그 숨을 내뱉는 것 이런 건 다 전도연 배우께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정말 잘하시니까 그리고 라스트에서도 소주를 이렇게 먹고서 그 숨을 내뱉는 것도 다시 두 번째 잔을 먹었을 때 그 숨이 있을 텐데 앞에 숨, 그 다음 뒤에 숨 이런 것들이 그게 거의 그 뭐 계산이나 이런 걸 떠나서 거의 그 본능적으로 나오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는데 감탄을 하면서 이제 그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민망하신가요? 아니 근데 위스키도 그렇고 영화를 만들 때는 감독님의 취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스키도 그렇고 감독님의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 때문에 많이 알아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위스키를 그렇게 해서 마셔봤는데 굉장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위스키를 그런 방식으로 한번 드셔보시면 그 향을 한 두세 배는 더 음미하면서 마실 수 있지 않나. 굉장히 술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을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뭔가 굉장히 세련된 무드로 시작하는 이 영화의 어떤 느낌이 아주 좀 매료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하수영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보면 뭔가 굉장히 좀 말수가 적은 대신에 그 의상으로 자기 내면을 표현한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그 의상의 변화도 크고 근데 이제 출소한 이후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포스터나 뭐 그런 이미지들을 봤을 때 그 항공 점퍼에 블랙진을 입고 있는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강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그 뭐 올드보이 오대수의 그 머리처럼 나중에 그 한국 영화사를 기억을 할 때 뭔가 굉장히 그 뚜렷하게 각인된 어떤 그 2024년에 한국 영화의 한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항공 점퍼의 블랙진 의상 컨셉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왠지 그것과 여러 다른 버전을 두고 좀 고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른 버전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쓸 때 그 전도연 배우께서 한 4, 5년 전에 항공 점퍼에 진을 입고 온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단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래갖고 이 영화에서는 좀 그렇게 입어야겠다는데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퍼플, 그러니까 약간 진한 진홍색, 붉은 계열에 가까운 이런 거였었는데 도연 배우께서 요거는 이런 색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그 의상 감각이 너무 탁월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등 뒤에 있는 문양도 도연 배우께서 골라서 그다음 제가 좀 놀랐던 게 그 옷을 이제 입고 오셨는데 의상 점검을 하는데 옷이 좀 제일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 항공 점퍼가 이거 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연 배우님께서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구제 거기에 가서 툭 사고 그 다음에 그 좀 큰 듯한 느낌이 영화 전체에서 하수영을 감싸고 있는 어떤 느낌으로 좀 뒤로 쭉 가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숲속으로 들어가면 더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것 되게 의상의 부분에서 되게 탁월하시고 무례한 때도 그랬고 요번도 그렇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즐거웠었습니다. 저는 일단 어떤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의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가 좀 설명이 되어지고 저도 그걸로 인해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의 취향이 많이 담겼다고 했는데 그 대본상에 스카잔 잠바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날 때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고 한 벌로만 가야지 되는데 근데 그 한 벌로서 어떻게 다채롭게 보일까를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좀 레이어드를 한 거죠. 안에 나시를 입고 그리고 블라우스를 입고 그리고 붉은 계열보다는 조금 더 과거에 현재의 하수영은 조금 차가운 느낌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린이나 녹색 계통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 벌이지만 한 두세 벌의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의상을 하려고 조금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른 버전은 없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선택된 의상인데요. 그러면 또 이제 그 하수영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이제 오승훈 감독님은 이제 킬리만자로 데뷔작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례한을 만드셨고 또 다시 리볼버로 돌아오셨는데요. 그 이제 언제나 주인공들이 이제 그 경찰이라고 하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죄를 지은 인물들이라고 하는 또 공통점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 특히 이제 리볼버에서 가장 그게 잘 드러났는데 다들 자기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고 어쨌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내일의 나도 지금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좀 바람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 주제의식이 이번 작품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승훈 감독님께 좀 그런 점 여쭤보고 싶고 그런 캐릭터를 떠올릴 때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떻게 어울릴 거다라고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리볼버를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그 존엄이 정말 잘 느껴지는 것은 일단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데 그 안에서 더욱더 지옥의 그 어떤 나라까지 가는 그런 인간이 안 되고 계속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어찌되었든 이타적인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사랑 또는 타자에 대한 어떤 용서 또는 화해 아니면 자기 존엄성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지옥의 구렁텅이에 안 빠지고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획득하는 그 시점이 가장 영화에서 좀 아름다운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럴 때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 시나리오 쓸 때에 전도연 배우께서 갖고 있는 그 품위가 있고 그다음 품격들이 있는데 시나리오에서 이제 이 지문을 쓰건 대사를 쓰건 할 때마다 이 도연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품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녹이면서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그 타자에 대한 어떤 연민들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끝까지 가면서 좀 되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에는 절대 안 떨어지고자 하는 어떤 집념에 돈도 돈이지만은 자기 자신이 영화 시작하면 투명인간이지만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갖다 찾고 근데 그 존재감 찾는 것은 굉장히 와 하는 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쓸쓸하고 이런 어떤 결말을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해주시고 너무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금방 감독님께서 이제 이타심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작업하셨던 길복순 때 이제 변성현 감독님도 하셨던 얘기가 이제 전도연 배우를 그 실제로 현실의 전도연 배우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이타심이 강한 인물 중에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번 리볼버 인터뷰 때도 이제 그 오승훈 감독님께서 그 현실의 전도연은 굉장히 이타심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게 그 무례한의 김혜경과 리볼버의 하수영이 좀 만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승훈 감독님의 세계 안에서 언제나 인물들은 서로 속고 속이고 배신하는 주인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무례한의 김혜경과 이 리볼버의 이 하수영은 절대 남을 배신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는 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두 편이 너무나도 다르고 연기하신 인물 캐릭터도 서로 너무 다르지만 그런 점에서 좀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질문을 두 분께 한번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 대본을 읽었을 때 여자 버전의 무리한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작품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이유는 이제 감독님하고 무리한이라는 작품을 했었기 때문에 또 같은 비슷한 느낌의 이 영화를 제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감독님은 다르다고 했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무례한의 김혜경을 덜어낼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인물의 감정을 많이 걷어내는 것, 많이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에서의 김혜경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드러내는 인물이었다면 하수영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걷어내고 오히려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 인물들의 색깔을 좀 입혀가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을 감독님하고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시사가 끝나고서 어떤 동료분께서 집념을 입에 꽉 물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그 집념을 꽉 물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술을 이렇게 먹어서 하고 할 때 모든 술들이 툭 하고 뱉어져 나고 공기로 샥 바다로 그 느낌이 영화에서 이렇게 잘 표현됐으면 그 집념을 꽉 깨물고 다니는 사람 그 부분에서 정말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도 좀 감동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극장에서 보면서도 감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잘해주셔서 저는 배우분들 다 업고 다녀야 되지만 또 도연 배우님도 업고 다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감독으로서 시나리오를 쓸 때 내가 쓴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잘해줄 것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쓴다는 거는 좀 흔치 않은 일인데요. 도연 배우님하고 이렇게 일하면서 이번에 특히 리볼버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 상상 이상의 것을 반드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던 것 그것들이 너무나 좀 대단한 기적 같다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뭔가 이제 오승훈 감독님의 영화는 정말 그 인물의 어떤 밑바닥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어떤 집요함이라고 그런 하드볼드한 매력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장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쾌감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무례한 같은 경우는 이제 김민재 배우, 그리고 박도원 배우가 호텔방에 김혜경을 앉혀놓고 이렇게 막 취조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게 다가왔었는데 저는 그런 비슷한 장면을 초반부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남자들 자기네들끼리 이미 다 정해놓고 그 4명이 한 차 안에서 꽉 차서 앉아있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답답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완전히 초면인 인물 앤디가 안경을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이렇게 뒤로 쳐다볼 때 그때 느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는데요.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연출과 연기에 대해서 두 분 모두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지창욱 씨라는 배우랑은 사석에서도 만난 적이 없고 그리고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간 적도 없는 배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 배우랑 내가 어떤 작품을 하겠다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배우였어서 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지창욱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근데 그 차 안에서 그 씬을 찍는데 저는
굉장히 섬뜩했어요. 사실 그 씬에서 어떤 이런 섬뜩함이나 무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되게 이제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올가매는 그들이 작당해서 올가매는 그런 씬이기는 했지만 어떤 섬뜩함이나 서늘함은 제가 느끼지 못했었는데 지창욱 씨 연기를 보고 제가 너무 섬뜩하고 서늘해서 감독님한테 모니터로 가서 저런 캐릭터 여태까지 연기하면서 저런 캐릭터 저런 연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너무 서늘하고 섬뜩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서 되게 앤디라는 창욱 씨가 연기한 앤디라는 인물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의 대상 혹은 또 그것을 또 나중에는 넘어야 될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 좀 영감이나 에너지를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수영이 그들에 대해서 이제 맞서고 있는 어떤 그것이 되게 중요했지만 저도 이제 동감을 했던 건데 앤디를 연기하신 지창욱 배우께서 연기를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앤디에 대한 어떤 모든 걱정은 다 날려버려도 되고 뒤에 산속에 가서는 더 잘하실 것 같고 뭔가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고개를 갖다가 이제 대단하시군요. 뭐 이렇게 도연 배우께서 하자마자 꾸벅하는 그 느낌이 장면 시나리오 쓸 때 꾸벅한다를 쓰긴 했지만 그렇게 연기할 줄은 또 몰랐고 그때 그 쾌감도 있었고 편집을 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이렇게 숨 막힌 어떤 그런 장면이 됐고 그 주변의 경관들 약간 흐린 날씨에 산의 어떤 초록색들 이런 거하고 이 안에 정말 숨 막힌 어떤 차 안 이런 것들이 되게 참 잘 촬영됐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보고 이제 굉장히 좀 매혹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은 이게 확 꽂히는 어떤 인상적인 대사나 혹은 인물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가 이렇게 이유 없이 이렇게 확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작품에서 되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인상적인 이제 단어가 각오라고 하는 단어로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도 보면 나의 해방일지의 추앙이라고 하는 단어라든가 헤어질 결심의 분괴라든가 배울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다정 이런 것처럼 저는 이 각오라는 단어가 사실은 하수영이 자기가 뜻한 바대로 된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각오를 해야 되고 나와서도 각오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이 인물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오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굉장히 꽂혀서 그걸 이제 나중에 좀 지브리트 한번 감독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각오라는 건 저도 그냥 쓰니까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각오라는 단어가 내가 왜 각오를 해야 되는데 또는 벗고 싶은 어떤 굴레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각오? 그걸 내가 왜 해? 또는 그게 뭔데? 돈 받는데 무슨 그깟 각오라고까지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하수영이라는 인물은 자기 집념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거기에 각오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저는 좀 별로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수영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에 나갔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이라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다 해줬는데 너들 나한테 대가를 지불해. 약속을 이행해. 그것이 이제 전도연 배우께서도 연기를 계속 하시면서 그걸 가장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연 배우께는 액션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렇게 같긴 한데 사실 영화에서 액션 역을 여러 번 하기도 하셨고 되게 다양한 무기를 이렇게 사용해 오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앤디를 좀 후들겨 팰 때 3단봉을 쓰시잖아요. 네. 3단봉 느낌 어떠셨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3단봉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약간 이것을 가지고 다니고 지니고 다닐 수 있으면 약간 호신용으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위험한가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앤디라는 인물하고 맞설 때 3단봉이 있었을 때 굉장히 위안이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뭔가 이제 전직 경찰이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경찰이 아닌데
이제 과거의 어떤 경찰이라고 하는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이제 항공 점퍼에 블랙진을 입고 이제 경찰이 쓸 것 같은 이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굉장히 좀 독특한 이미지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 역사도 조금 감독님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자신의 옛날 그 검도부의 사부였던 그 민기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좀 이상하게 사악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 하수영이라는 인물에게 저주를 내린 게 이제 총을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이 총을 뭐 쓸 수도 있고 또 안 쓸 수도 있겠지만 하수영이 이 총을 갖다 쓴다면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비리 경찰이고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지만 돈을 찾기 위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까지는 이거는 그 거의 뭐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건데 이 하수영은 일단 그를 민기현을 통해서 정보는 받아야 되니까 총을 받긴 하지만 자기가 살인자가 되는 그런 어떤 지옥으로 거기까지는 절대 안 가겠다는 어떤 그 결연한 표현이 저는 삼단봉을 짓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단봉은 옛날에 이 민기현이라는 사람이 범죄자를 잡을 때 이걸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범죄자를 잡았었고 그래서 자랑도 했을 것이고 후배들은 그 삼단봉을 갖다가 좀 탐내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했을 텐데 하수영이 거기에서 그걸 탁 치면서 이거 이제 쓸 일 없죠? 이건 굉장한 저는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걸 이제 쓸 일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거를 당신이 준 총을 갖다가 안 쓰고 이걸로 난 해결해 나갈 거야 라는 어떤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쭉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숲속에서도 결국 그걸 쓰고 총을 안 쓰고 근데 그건 하수영의 어떤 결연한 자기 결심이라고 생각되고 지옥에 안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이루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얼굴에서 모든 어떤 그 승리? 저는 좀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총을 쏴서 사람을 갖다 죽이거나 그러지 않고 결국 돈을 갖다 얻어내는 건 하수영이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어떤 승리고 그것은 박수받아야 될 만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앤디가 되게 두들겨 맞고 할 때 사실 저는 굉장히 통쾌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앤디가 여기 와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국대 전도연님께서 지금 그 앉아서 계속 듣고 계셨거든요.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너무 편하게 하고 오셨는데요. 다른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이 왜 왔냐고.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사실 예정에도 없이 오셔가지고 스태프들이 되게 당황하셨잖아요. 왜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리볼버에서 앤디 역할 맡은 단국대학교 전도연입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 이제 전국에 있는 전도연 GV가 있다고 해서 사실 제가 이제 막 필리핀에서 이제 스케줄이 끝나고 한국에 왔는데요. 마침 또 시간이 또 맞아가지고요. 선배님 응원차, 감독님 응원차 제가 또 나오기도 하고요. 리볼버 응원차 네, 잠깐 방문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그 단국대 전도연이라고 이렇게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진짜 사실은 단국대 전도연이라기보다 사실 아니 지연이가 임지연 씨가 그때 자기가 이제 한예종 전도연이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옆에서 좀 거들었는데요. 저야 뭐 사실 선배님 되게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영광인데요. 제가 단국대학교 전도연이 그렇게 된 건데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그리고 이제 그 객석에서 이제 들으실 때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장면 얘기를 하면서 그 초반부에 이제
하수영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정해놓은 그 상황 안에 이제 차 안에서 이렇게 뒤를 쳐다볼 때 그때 이제 전도연 배우님, 진짜 전도연 배우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되게 앤디를 보고 놀랬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시면. 저는 사실은 그 앤디의 첫 장면이었는데요. 뭔가 그냥 사실 좀 약간 예사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독특했으면 좋겠다. 뭔가 첫 등장이지만 사실 뭐 큰 대사는 없지만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냥 좀 대사 같지 않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사실 그렇게 대사를 했던 건데 선배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감독님께서도 되게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사실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 감독님께서 그 이제 앤디라고 하는 캐릭터 그리고 그 향수 뿌린 미친가라고 하는 그 장면법도 되게 궁금하고요. 어쨌건 이제 지창욱 배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뭐 전도연 배우님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영화를 하면서 참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좋은 배우분들만 하고만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해요. 연기에서도 거의 뭐 정점에 오신 분들하고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연기에 대한 어떤 스승님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영화 감독으로서 연출을 하는데 어떤 그 기준점 또는 연기를 보는 어떤 방식 그것에 대해서 내가 편집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항상 이분들께서 그 연기를 하실 때 배운다는 생각으로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전도연 배우님께서는 뭐 아까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지만 지창욱 배우분을 만나서 이렇게 연기를 한 거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감으로 찍을 때 이 발목을 갖다가 3단봉으로 맞고 악 하면서 몸이 활처럼 확 구부러지는 것 그것도 마음에 들었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건 뭐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확 튀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갖고 후시를 할 때도 목소리를 갖다가 왁 하고 내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장면도 꽤 많아요. 차가 이제 하수영과 정마담이 탄 차가 이렇게 들어올 때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웃는 얼굴 웃으면서 달달달달 떠는 것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갖고 달려가고 그랬죠. 업고 다니겠다고. 업고 다니고 싶은데요.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몇 장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또 혹시 덧붙이신 말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사실 뭐 하나하나 다 계산을 했다거나 뭔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기보다도 현장에서 사실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또 재밌게 봐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사실 현장에서의 그런 감독님의 그런 되게 칭찬이나 이런 응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힘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나중에는 되게 제 스스로가 많이 즐기면서 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저는 창욱 씨가 이제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이 배우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근데 말수도 되게 적으시고 그래서 창욱 씨는 원래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라고 했더니 네 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샤이하고 되게 그런 성격인데 이 앤디를 연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내려놨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분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욕이 사실 앤디 연기의 욕이 반 이상인데 창욱 씨 괜찮으시겠냐고 했더니 괜찮으실 거라고 전작에서도 욕을 좀 많이 하셨었다고. 그래서 매니저분한테 제가 걱정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굉장히 엉뚱하고 유쾌하고 그리고 약간 뭐 앤디처럼 미치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약간 좀 의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촬영할 때는 굉장히 와 저렇게 유순하고 그냥 샤이한 사람이 되게 연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극복하고 해냈구나라고 좀 놀랍기는 했었어요. 네. 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객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리볼버는 마지막 장면의 그 느낌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수영이 이제 7억이라는 돈과 그리고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직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하사람들의 뜻을 이루게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영화 안에서 정말 욕망으로 가득 찬 인물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닷가로 가서 이제 그 5만 원권 다발을 내려오는데 사실 거기 계신 분께서는 그냥 딱 그 액수에만 맞는 5만 원권 하나만 빼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글지글 굽는 그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꽁치구이를 먹게 되는데 그 전작 무례한에서도 그 김혜경이 집에서 커피잔에 이제 소주를 따라 마시고 잡채를 해서 먹을 때 느낌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뭔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지구 시사회 끝나고 돌아가서 위스키든 소주든 꽁치든 뭔가 좀 구워서 먹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그 장면의 정서를 말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뭐 어려운 것이긴 하나 그래도 그 장면의 어떤 느낌이나 뭐 상황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어땠을지 그래도 감독님과 배우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무례한도 그렇고 리볼버도 그렇고 그게 저는 오승욱 감독님만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정서적인 것, 좀 묵직한 한방 같은 그런 정서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승욱 감독님 작품을 또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영화를 보고 물론 재밌게 끝나고 뭐 재밌었어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감독님의 작품은 시나리오를 봐도 그렇고 그 감정에 대한 여운의 잔상이 좀 한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이 리볼버도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영화 보는 내내 위스키 한 잔이 너무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간절히 하면서 영화를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꽁치 그거는 그 과거에 한 20년 전에 이제 그 방파제에서 그렇게 굽는 분들을 봤었고 그런 것들 봤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장면을 넣은 건 이제 이 하수영이 맨 마지막 장면에서의 그 얼굴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얼굴을 도연 배우께서 연기를 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요. 어떤 그 장면을 찍을 때 저도 좀 감격하고 좀 환희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그게 아마 거의 한 테이크가 오케이였었던 걸로 나중에 예비 테이크를 하나 더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다시 찍을 필요가 없는 어떤 테이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굉장히 대단한 이런 배우분하고 이 영화를 찍었구나라는 어떤 소름 돋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날 비도 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바람도 조금 좀 덜해지고 빗방울도 조금 좀 덜해지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장면 같은 생각도 좀 들고요.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잖아요. 네. 마지막 장면,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혹시 그 당국대 전대현 분께서는 그 마지막 장면 어떻게 좀 보셨을까도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꽁치가 참 맛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해소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어떤 자기의 목적이나 이런 큰 각오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온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 뭔가 술 한잔 하면서 약간 한숨 아닌 한숨 같은 게 들렸을 때 사실 저는 되게 약간 해방감이나 약간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소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객분들께 이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질문해주신 분께는 오승욱 감독님과 전도연 배우의 사인이 담긴 리볼버 프로덕션 포스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포스터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영화의 어떤 장면 스티커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는
아주 멋진 포스터입니다. 그럼 질문 하실 분들 손 들어오시면은 스태프분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한가운데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제가 봤을 때 하수영이라는 인물은 2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문과장의 죽음 등과 같은 일들로 밝음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조금 피폐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전도연 배우님께서는 이런 하수영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후유증이나 인물에서 나올 때 뭐 힘든 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없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욱 씨는 어때요? 어떤 배우들은 이제 그 인물을 연기하고 나면 그 인물에서 좀 벗어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배우들이 있고 또 어떤 배우들은 사실은 그냥 그렇지 않은데 저는 좀 후자인 것 같고요. 오히려 할 때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끝날 때는 그냥 좀 편하게 인물에서 빠져나오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창욱 씨는 어때요? 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막 역할 때문에 뭔가 제가 약간 제 스스로가 흔들린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좀 아픈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할 때문에 사실 배우 본인이 힘들다면 그거는 사실 약간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픈 거니까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뭐 방법을 찾아야 사실 안 아픈 거니까요. 아닌가요? 그게 사실 배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제 말 잘못한 거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아프면 빨리 어떤 도움을 청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건강한 방법입니다. 네, 아주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그 통로 쪽에 흰 옷 입으신 손을 먼저.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우리한테도 너무 팬이었는데 이번 전도연 선배님 영화에 또 시사회에 초대돼서 너무 잘 봤습니다. 궁금한 거는 사실 전도연 배우님이나 지차국 배우님이나 연기 너무나 잘하시고 즉 다른 김순환 배우님이나 임지영 배우님 같은 분들도 지금 연기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고 함께 하게 되셨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캐스팅 비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캐스팅 비화라고는 없고요. 시나리오 나오고 이제 여기 한재덕 대표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전도연 배우님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분이면 어떨까? 근데 정말 그 운이 좀 좋았던 게요. 그 지창욱 배우님께 한 번에 통과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배우분들도 정말 시나리오를 좀 재밌게 읽으시고 크게 이렇게 어려움 없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보면은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이지만 전도연 배우님께서 갖고 있는 힘, 그것도 전도연 배우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열망들이 있고 그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뭔가를 들고 계신 분 뭐라고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쓰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리볼버 100만 가지야 전도연 배우님 한여 미량 칸 여신이라고 썼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전도연 배우님을 영화 한여 때 처음 봤었거든요. 그때 제가 미성년자였는데 억지로 봤었어요. 친구의 언니 집에서. 근데
그때 진짜 잊혀지지 않았던 그 경험이었고, 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역에 그 이정재 배우님이 나오시잖아요. 다시 재회를 하셨던데 그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이 뒤통수를 치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했고, 또 이정재 배우님이라서 전도연 배우님한테는 그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창욱 배우님, 네, 멜로를 정말 잘 하시는데 전혜진 배우님이랑 같이 영화를 찍으셨잖아요. 그때 누나였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이때 느낌이 어땠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두 분 각각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정재 배우 그리고 전혜진 배우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러게요. 그때도 제가 뒤통수를 맞았었네요. 제가 잊고 있었던 기억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후로 이정재 씨도 굉장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번 작품 리볼버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정재 씨랑 같이 했던 호흡은 그냥 저는 이정재 씨가 신기할 정도로 좀 늘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그렇고 어디 자리건 어느 순간에 만나건 늘 한결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역시도 리볼버에서 이제 이정재 씨가 참여해준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었고, 굉장히 미국에서도 영화 찍으시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었죠. 네. 그리고 늘 한결같은 사람이어서 또 다시 한번 되게 약간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네, 일단 전혜진 선배님 하고 함께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레이스와 앤디의 관계 자체가 저한테는 앤디를 뭔가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배님하고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웠고 되게 재밌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선배님 표정만 봐도 되게 놀라울 정도로 사실 연기를 또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정말 큰 영화 안에서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앤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대현 배우에게 이거는 꼭 질문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으시면, 예, 저기 양손을 드신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도연변이 정말 사랑하고요. 진짜 존경하고요. 진짜 사랑합니다. 일단 질문을 드리자면 2번 리볼버의 하소영이 어둡지만 또 복잡한 캐릭터인데 다른 캐릭터들과 차별점을 어떻게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캐릭터라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들 말씀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여태까지 작품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표출하고 그리고 표현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실 감독님이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감독님이 이 리볼버를 통해서 나는 전도연의 새로운 얼굴을 뽑아내는 게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는 게 나의 목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에 조금 감동을 받았었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건조한 느낌의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처음 해보는 것 같아 해보지 않았던 그런 건조한 느낌을 하수영한테 입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제가 그런 연기를 했을 때 감독님이 어떤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또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실지 좀 궁금했었고, 그리고 영화를 끝냈을 때 감독님이 또 전도연 씨의 새로운 얼굴을 저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감사했죠. 네, 그렇게 이번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좀 다른 작품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국도민 시사회를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그 앤디님께서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더 풍성한 집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래도 앤디님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사실 응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도연 GV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던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리볼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항상 건강하세요. 더운데.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 영화 아직 이제 첫 GV여서 좀 떨리기도 떨렸었고, 그리고 또 이게 전도연 시사회여서 조금 좀 부담도 됐었어요. 걱정도 했었고. 그런데 창호 씨가 필리핀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얘기를 듣고 제가 창호 씨한테 SOS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막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창호 씨 덕분에 되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GV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보신 거죠? 네. 저희 영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만은 넘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네. 죄송하지만 한 200만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떠실까. 네. 그래서 저희 영화 한 100만 넘어 200만 정도는 정도의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네, SNS에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 리볼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의 전도연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또 오늘 또 그 GV를 하면서 좀 다른 GV와는 다르게 뭐 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 좀 해서 또 그것도 즐거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창욱 배우께서 오셔서 또 색다른 얘기들, 하지 않았던 얘기들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이 영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전국 도연시사회 여기서 이제 끝나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단체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데요. 자리 지켜주시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앞에서 뒤돌아주시고 각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이 현장이 반짝반짝.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리볼버는 이틀 뒤 8월 7일 개봉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